400번의 구타를 감독상으로 뽑으면서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1960년에도 센세이션이 일어납니다. 바로 뭐냐면 1960년에 이탈리아에서 나온 두 감독 페데리코 펠리니와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가 만든 두 영화. 하나는 달콤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는 우리말로는 정사인데 원제 라벤투라는 모험이라는 뜻입니다. 어드벤처. 라벤투라는데 그걸 우리는 정사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뭐 정사 나오냐? 아닙니다. 정사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냥 정사라고 자극적으로 옮겼는데 이 두 영화가 칸네 영화제에서 달콤한 인생은 황금종려상,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받고 안토니오니의 정사는 심사위원상을 받는데 원래 이 영화가 이 정사가 선보였을 때는요 굉장히 논란을 빚었었는데 그 심사위원들의 열광적 지지와 이런 지지로 인해서 바로 심사위원상을 받았는데 이 두 영화가 1960년대 이후에 펼쳐질 현대 영화의 두 노선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퍼스널 시네마 개인 영화의 극단을 달리는데 그것이 바로 페데리코 펠리니입니다. 페데리코 펠리니의 대표적인 퍼스널 시네마가 뭐냐? 바로 8과 2분의 1입니다. 이 제목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제목. 8과 2분의 1. 뭐냐? 본인이 만든 영화 편수. 예? 자기가 지금 만드는 영화가 8과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인물이 이제 영화 감독인데 귀도입니다. 자, 혹시 얼마 전에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나온 나인이라는 뮤지컬 보신 분? 그 감독 이름이 뭐죠? 귀도입니다. 바로 8과 2분의 1에 이어서 나인이라고 한 겁니다. 바로 페데리코 펠리니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죠. 이런 걸 우리가 오마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패러디 아닙니다. 존경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데리코 펠리니의 8과 2분의 1 그 이유라는 의미에서 나인이라는 영화는 뭐 이렇게 훌륭하진 않아도 그런 맥락 속에서 봐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화를 상호 텍스트적으로 본다는 건데 자, 거기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하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그 정사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현대 영화 언어의 문법을 새로 썼다고 얘기되는데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의 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효과성 또는 경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 그래서 영화에서 편집은 뭐냐면요. 불필요한 장면을 철저하게 잘라내서 아주 효과적으로 찍어내는 겁니다. 이게 헐리우드 영화의 특징입니다. 주류 영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필요한 시간과 공간은 영화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사라진 공간, 그걸 우리가 거창하게 사멸된이란 말을 쓰는데 사멸된 시간과 영화에서 공간이 다시 살아납니다. 복원 또는 부활. 이것이 현대 영화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유럽 영화가 왜 지루해요? 불필요한, 그냥 계속 보여줘. 그냥 예를 들어 인물이 걸어가는데 계속 보여줘. 헐리우드는 다 잘라냅니다. 헐리우드는 들어가는 거 보여주고 중간 과정 생략 들어가는 건데 얘네들은 목적으로 뭐냐. 이 자체가, 즉 과정이 영화의 목적이 됩니다. 이것이 사멸된 시간과 공간의 복원인데 그 대표 선수가 바로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고 그 대표적인 작품이 정사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감독들은 이 시간과 공간을 담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게 뭐죠? 그래서 길게 찍기입니다. 바로 롱테이크라는 거죠. 롱테이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카메라가 한번 눌러가지고 길게 찍는 건데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보통 10초, 뭐 6초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객들이 지루하니까. 근데 한 5분 보여줘. 이런 게 롱테이크인데 불필요한 시간 공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정사고 그래서 정사를 계기로 현대 영화 문법이 새로 쓰여졌다고 얘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프랑스의 알랭 레네의 히로시마 내 사랑 같은 영화도 그 의식의 흐름을 담았다는 점에서 아주 혁명적 영화로 기록되어 있는데 알랭 레네 히로시마 모나무 히로시마 내 사랑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년대의 새물결은 영국으로 가면서 뭐 앵그리 영맨 연극 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많은 영화를 만들어내고요. 이 생략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작들은 동유럽의 체코,
유고, 헝가리, 폴란드 등 많은 그 새로운 감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은 알 거예요. 로만 폴란스키. 차이나타운이라든지 로즈마리스 베이비, 그러니까 악마의 시 같은 영화로 헐리우드에 가서도 아주 중요한 커리어를 보여줬는데 이 사람 이 폴란드고요. 뭐 헝가리, 뭐 미크라스 얀초라든지 여러 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상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본에 넘어가면은 일본에서도 이른바 일본 뉴웨이브라고 해서 오시마 나게사라든지 이마무라 쇼이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좀 중요하죠. 이마무라 쇼이는 아시아 감독으로는 유일하게 깐느에서 2번 깐느 황금종려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라마 부시코로 1983년에 그리고 1997년에 운학이라는 영화로 그 이란 아바스 키아로스타미와 공동으로 이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는데 돌아가셨죠. 그리고 오시마 나게사는 사실 좌파 감독으로 악명 높죠. 그리고 그 유명한 감각의 제국에서라는 포르노성 영화로 일대 영화, 세계 영화사에 충격을 주는 감독인데 이런 감독들이 1960년대 일본에서 등장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이른바 영화의 새물결은 일어나고 남미, 그 제3영화 또는 제3세계 영화의 대표라고 얘기될 수 있는 남미에서도 1년에 새로운 영화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죠. 브라질은 시네마 노보라고 칭했습니다. 자, 시네마 노보, 노보는 이거 뉴시네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글로벌 러시아라든지 뭐 있는데 볼리비아, 쿠바, 아르헨티나 등등 남미 영화들도 1960년대에 각광받았습니다. 이때 특히 이 남미 영화들은 단순히 예술이라는 측면보다 그걸 넘어서 투쟁 그리고 해방의 도구로서의 영화. 그래서 이들의 영화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시네마 오브 리베라시온, 시네마 오브 리버레이션이라고도 칭하는데 해방의 영화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 3세계 영화, 3영화의 어떤 특징들, 그런 투쟁성에 대해서 조금 그냥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사실 한국 영화가 어디쯤 위치할지 모르겠어요. 한국 영화는 마무리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1970년대 이른바 뉴 저먼 시네마라는 이름으로 아주 그 부상하는데 1960년대 초반에 잠깐 젊은 독일 영화 영 저먼 필름이라는 이름으로 잠깐 반짝합니다. 잠깐 반짝해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네오리얼리즘이 일어났던 이탈리아와는 달리 독일은 예술적으로 미학적으로 하강 일변도로 그래서 나중에는 독일 내부에서조차도 독일 영화는 죽었다라는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1960년대 초에 이르러서 그런데 1962년에 그 오바우젠이라는 그 조그만 그 탄광 도시에서 그 단편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오바우젠 선언이라는 그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일군의